speak to you for a few minutes. We understand your daughter works for the committee to re-elect. Wouldn't be anything embarrassing. Would you object to just spending... 4위는요? 충성 All President's Man.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이 영화는 1976년 영화입니다. 아까 네트워크랑 같은 해에 나온 영화네요. 희한하죠? 같이 나왔어요. 네, 앨런 제이 파큘라 감독의 영화고요. 네. 더스틴 호프만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죠. 그렇죠. 칼 번스타인. 이게 다 실제 인물입니다. 네. 실명이고요. 네. 네. 로버트 레드포드가 밥 우드워드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이슨 로바즈가 편집장인 벤 브래들리 역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잭 워든이라는 배우가 해리 M 로젠펠드라고 그 위에 이제 상사로 나옵니다. 여기도 완전히 그 레전드급의 배우들이, 배우들이. 출연하죠. 77년 아카데미 각색상 받았고요. 네. 나무조연상을 제이슨 로바즈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술상, 음향상. 제이슨 로바즈는 우리가 전에 그날 이후 예. The Day After. 예, 거기서 제가 잠깐 설명 제니퍼 제이슨 리가 이 사람 이름 따서 이름 붙였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배우들이 선망하는 그런 배우죠. 이 영화에서도 연기상 받았죠. 로버트 레드포드는 연기상이랑은 그렇게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연기로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연기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겨서 그래. 예, 인기도 인기도 많고. 정말 많은데. 심지어 이 영화는 워너브로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네? 그 판권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갖고 있었어요.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코프로듀서고 공동 제작자고 그래서 이 영화를 영화화 하려고 하는데 레드포드 네가 안 나오면 우리 투자 안 할래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드포드가 본인이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예? 자기 혼자가 이게 너무 부각되고 예? 비중이 있는 배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와 같은 무게감을 가진 배우가 필요하다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A급 배우가. 네,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 뉴욕 닉스 경기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쓱 가가지고 내가 이런 영화 기획 중인데 할래? 이래가지고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는 형들이야. 대단하다. 더스틴 호프만은 연기상이랑 저희가 많은데 로버트 레드포드는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그 로버트 상 주기 싫은 거야. 레드포드가 이 영화는 이제 밥 에드우드랑 그 칼 번스타인이 쓴 책, 그렇죠? 예, 책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 그 책을 이제 쓰기 전에 만났었대요. 예? 로버트 레드포드랑. 책 쓰기 전에? 예. 그래서 이 책을 써라. 완성을 해다오라고 되게 강력하게 강권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74년도에 판권을 45만 달러에 이제 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엄청나게 이 영화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한 6주 정도 출퇴근을 했대요. 이 두 배우가. 그래서 모든 편집회의에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는 돼야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둘이 우리가 사실 이 두 배우는 워낙 많은 영화에서 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딱 보면 진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 같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6주간. 6주간. 그리고 실제로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그 보스가 사장이 캐서린 그레함이라는 여자였는데 여자였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 자기네 이 회사가 다뤄진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배우들이랑 프로듀서였던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손으로 손수 편지도 다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낭만이 있었나요? 예.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 하면 뭐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이죠. 그 뉴욕 타임즈와 뭐 LA 타임즈와 더불어. 여기도 난 제이슨 로버츠가 상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이 편집장 예. 정말 잘 연기했어. 정말 편집장 같아. 이 둘도 정말 기자 같지만 정말 편집장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저널리즘 영화 보면 무조건 편집장들 나오잖아. 근데 좀 권위도 있고 되게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저널리스트로서의 그거를 보여주잖아. 편집장은 타협 안 해 절대로. 보면은 다 그렇거든. 희한하게. 근데 여기서 이 제이슨 로버츠는 처음에는 좀 저 사람이 되게 몸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정말 편집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와 그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아왔을 때 기사를 다 읽어보고 탁 던져주면서
써? 라고 하면서 딱 뒤돌아서서 가면서 이렇게 책상을 한번 땅땅 치고 이렇게 가면서 그치. 이렇게 화이팅을 하면서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3대 게이트가 뭐라고요? 미국의 3대 게이트? 워터게이트, 응. 지난번에 했던 지퍼게이트, 리크게이트. 리크게이트, 네. 지퍼게이트. 그리고 지퍼게이트. 3대 게이트는 누가 만든 거야? 하여튼 그렇다고 쳐. 그냥 뭘 자꾸 따져. 그래도 세계 3대 게이트는 아니잖아요. 게이트로 불리우는 정치 게이트로 불리우는 사건 중에 크게 보이는 게 3대 콘트라가 게이트예요. 더 크지 않나? 이란 이거. 하여튼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고요. 3대 4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게 중요해. 시기가 중요해. 그렇죠? 1972년부터 74년까지 2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에 계속 증폭돼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유일한 그렇죠. 탄핵이 뻔했어. 클린턴도 탄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닉슨이 탄핵이 되기 직전에 아니, 그만뒀지. 됐어. 의결되고 4일 뒤에 사임해. 사임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잖아.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만둔 사임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해임안이 가결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관두는 예. 부분이죠. 하여튼 근데 대통령 사임은 최초의 그렇죠. 예, 최초의- 임기를 못 채운 최초 대통령이 됐어요.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뭐냐면 공화당과 민주당이잖아요. 미국은 양당이고 네. 닉슨은 공화당의 대통령이고 네. 대통령 기간 중에 민주당이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입장이 계속 서 있어요. 그것에 말하자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선거운동지휘본부가 있던 데가 바로 워터게이트 호텔이야. 거기에 도청을 한 거야. 그리고 침입하고 그게 들켰어요. 듣겠지. 들켰는데 관련서를 부인해. 백악관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부인하고 계속 2년 동안 흘러가요. 근데 여기서 뭐가 개인적 밝혀졌냐? 일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저 밑단에 제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죠. 예. 근데 74년 8월에 스모킹건이라는 테이프가 공개된 거야. 완전히 명백한 자료가 공개됐어. 그래서 이게 미 의회 하원의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어요. 이게 본회의를 가서 하원에 저기 사법위원회잖아. 위원회에서 가결돼서 본회의 가서 가결되면 완전히 탄핵이 돼서 정지돼 버린 거야. 업무 정지가 되잖아. 그러기 전에 자기가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나는 유일한 사건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근데 사실 그걸 도청한 거가 탄핵 이유는 아니었어. 닉슨이 계속 부인하고 나중에는 CIA,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을 통해서 CIA가 FBI의 그 수사를 그쵸. 방해하죠. 예. 그리고 뭐 딜도 하고 네. 나중에 그런 게 뽀록이 나서 탄핵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자기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거지. 선거 방해죠. 선거. 근데 굉장히 낯이 익네요 사건이. 그렇죠? 예. 매우 낯익죠. 예. 굉장히 낯이 있고 패턴마저 똑같아. 똑같이. 어디서 본 것 같아 최근에. 어디서 많이 봤어, 그죠? 어디서 봤어 이 사건. 그렇죠. 왜 이렇게 데자부 같은 굉장히 느낌이지? 낯이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방금 16년에 나온 영화야. 바로 그리고 또 나왔어. 2년 후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놀라움이 있죠. 미국의 민주주의 한 장이죠. 거대한 장이죠. 사실 케네디 암살과 닉슨의 하야 이거 두 개가 어떤 그 60, 70년대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거대한 페이지들이었던 것 같아. 되게 드라마틱하고. 근데 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이 영화에선 그냥 그 사건을 아주 플랫하게 보여줘요. 뭐 중간에 뭐 로맨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이 두 기자가 어떻게 이거를 파헤쳤는지 이게 나와. 아주 협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영화가 다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화적인 게 없잖아. 그 그러니까 수준이죠. 뭔가 이렇게 막 굴곡이 막 있고 막 이렇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알란제 파큘라의 어떤 뚝심, 이 감독이 아주 뭐 돌아가셨지만 저번에 얘기했죠. 펠리칸 브리프. 그거 만든 감독의 그게 마지막 작품이었어. 이 사람 알란제 파큘라의 뭐 걸작은 물론 뭐 앵무새 죽이기겠죠. 그레고리 팩 나왔던 앵무새 죽이기는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작품이야. 그건 저널리즘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법정 영화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시드니 룸에서 12명의 성난 사람들 12 Angry Men과 이 앵무새 죽이기 이거 두 개는 오늘 연달아 나오죠. 이 저널리즘 영화에서 이 재밌고 와 신나고 아니면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가 주는 어떤 공의, 정의 이런 부분을 영화가 담당하는 거지. 이 영화를 통해서. 난 영화의 그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건이 마무리되고 2년 후에 나온 영화라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다 정리하려고 하지만 종합적인 종합판이 없었던 거라고 봐. 그렇지 마치 보고서처럼 만든 그 거죠. 보고서를 만들어 준 거야. 사람들한테 딱 이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그 톤앤 매너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그 F워드가 많이 들어가서 R등급이었대요. 이게 R이야? 네, R등급이었대요. 근데 아, 이게 역사적인 중요성이 너무 크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렇죠. 의미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PG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바꿔도 되지 뭐 지금.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 몇 년 후에 아, 바꿨어요. 그때? 네. 이 영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이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어떤 그런 고증이나 이런 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까 형이 다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아무튼 살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 썼대요. 그래서 디자인 팀이 그 전화번호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에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전화번호부를 아예 복사본을 만들었대요. 예, 그 레플리카를 만들었대요. 예. 그 정도로 했고 또 워싱턴 포스트 사무실을 다시 재현을 하려고 워싱턴 포스트에 71년도에 책상을 판 회사가 있었대요. 그 책상이 하나당 500불 정도 하는 책상인데 그거를 200개를 구입을 해서 그 세트를 만들었대요. 그대로 연출. 진짜 워싱턴 포스트도 찍은 것 같아.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신문사 같아. 완벽한 고증이네. 근데 내가 이 영화 난 90년대 영화를 봤는데 네. 대학생 때 본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게 봤지. 워터게이트를 이 영화를 보고 배웠지 나는. 근데 거기서 오게티 진욱이가 잘 찾는 거 오게티가 있었어. 네. 뭐냐면 로버트 레드포드랑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신문사 복도를 이렇게 걷는데 이 마이크를 든 손이 보이는 거야. 밑에 화면 밑에 녹음 사운드 따는 사운드맨의 손이 보이는 거야. 마이크랑.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VHS 빌려다 봤을 텐데 이거 알란 제이 바켈라 이 사람 되게 뭐 완벽주의자 같은데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편집을 했지? 이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봤더니 그 장면 없어졌더라. 없어요? 손은 없더라.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얘기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 나더러 네가 헛것을 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헛것을 받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걸로 뭐. 아니 근데 그 손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뛰어가는데 카메라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거든. 그게 오게티를 보시면은 본인한테 되게 소중하다니까요. 오게티 전문가야. 그렇죠. 결국 그렇죠. 이 기자들이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탄핵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라는 거죠. 무조건 이 기자들이 한 거지.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다고. 진짜 거대한 그 권력 앞에 권력이 막 그걸 숨기려고 막 온갖 뭐 술수들을 다 쓰는데 그렇죠. 그걸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죠. 근데 이 두 명의 기자가 이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있는 기자들이 아니에요. 그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경우는 그치. 8개월 차인가? 온 지 얼마 안 돼. 예, 얼마 안 된 신참 기자였고 칼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밀려나 있는 기자였어요. 얘네들이 이걸 막 파헤치니까 회사에서도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워싱턴에 기자만 3,000명이 있는데 다른 신문, 다른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쓰는데 우리 신문에서만 계속 워터게이트를 싣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계속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위에서 보기에는 뭔가 냄새는 나는데 뭔가 구체적인 팩트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고 크게 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계속 영화에 나와요. 그 긴장감은 그렇죠.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의기투합하게 되는 그 과정도 재밌죠. 둘이 서로 좀 대면대면해요. 잘 이렇게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드워드가 이제 신참 기자니까. 근데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막 이걸 파헤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야. 칼 번스타인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기사에 일고를 써서 어디다 탁 갖다 놓으면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와서 쓱 보고 자기가 가서 막 고쳐요. 근데 이제 로버트 헤드포드 그 눈치를 채요. 감히 내 새끼가 내 뭐지? 기사에 내 기사를 자꾸 고치고 저 새끼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쓱 다가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기사 고치고 있다고. 이거 고치고 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고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썼는데? 뭐 그러면서 막 고쳐. 예. 그러니까 내가 좀 관심이 많아서 이거 고치고 있어.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탁 뺏어서 딱 봐요. 딱 보더니
좋은데? 그러더니 가서 자기 자료로 다 들고 와서 자 이거 가지고 써줘 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너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야. 너가 저렇게 가져간 거.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친해지지. 같이 친해지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죠. 파트너십 되게 좀 멋있어요. 여기서 보면 둘이 뭐 이렇게 우정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그 동료 기자야. 근데 둘이 이걸 취재하면서 막 나중에 내부 고발자 막 찾아다니고 하잖아. 그래서 막 둘이 설득하고 막 머리도 쓰고. 그게 사실 술수도 쓰죠. 술수도. 이게 분명히 고증을 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팀워크, 이 둘의 팀워크. 필요하죠. 이게 한 명만 있었어도 우드워드 혼자 했거나 번스타인 혼자 했거나 했으면 워터게이트 닉슨이 안 내려왔을 거야. 둘이 같이 그렇죠. 그게 우리들 얘기하지만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처럼 그렇죠. 그 시너지가 나온 거지. 우리 무용부의 시너지는 김PD 형과 오샥 형의 시너지인 것 같아요. 진짜? 둘이 치고받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니 친하진 않아. 알잖아. 우리 안 친해. 쟤랑 옛날에 저기 별로 안 친해. 음악다방에서 음악 들은 적밖에 없어. 그거 엄청난 우정이죠.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제목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아 이게 참 제목이 이건 좀 걸림막이야. 영어 제목도 길어. All the President's Men이에요. 근데 이거는 40년대 나왔던 책이야. 책이 All the King's Me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소설이고 이거가 영화화도 되게 많이 됐어. 그래서 그해 뭐 저기 영화로도 나와서 작품상도 받고 그랬어. 아카데미상. 40년대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래서 All the King's Men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모두가 왕의 신하들. 그런데 70년대 이걸 하면서 All the President's Men이라고 그러니까 좀 패러디를 한 거죠 제목을. All the King's Men이라는 그러니까 모두가 충신들 뭐 이런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치. 충성. 지금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now.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우드워드나 번스타인 같은 기자들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보이냐? 우리가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냥 세상 굴러가고 또 잊혀지고 좀 나은 세상으로 가겠지. 이 정도로는 이런 게 안 온다라는 거지. 사실 그렇게 아까 내부 고발자 얘기도 했지만 그런 내부 고발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뭔가를 깠는데 그래? 그리고 그냥 잊으면 그냥 그거는 헛짓을 한 거 아니야. 작금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이런 기자들이 쓰는 거에 좀 고마움도 알고 좀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정말 그런 훌륭한 기자들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뭐 이렇게 내가 찾아서 팔로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저거는 꼭 들어요. 서화숙의 나도 1분 칼럼인가? 3분 칼럼. 3분 칼럼이냐? 3분 중에 1분만 들으셨군요. 서화숙의 요즘 안 하시더라? 가끔 하지. 그거 5월 달 들어서 하나 냈지. 나도 그거 들었어. 세월호 때 하나 했어. 나는 정말 좋아. 서화숙 그 한국일보 기자죠. 한국일보 기자고 그거랑 CBS의 변상욱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그것도 꼭 들어요. 그건 팟캐스트에 다 있으니까 뭐 정말 이 사람들은 멋있는 기자 같아. 그리고 오래 했고. 기자의 능력 가운데 방금 그 부분 조금 첨언하면 기자의 능력 가운데 이 사건을 어떻게 나열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자기 주장을 하느냐의 그게 부분이잖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건데 서화숙 기자는 난 정말 그 힘이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원고를 읽는 부분도 집에서 생각날 때 원고가 정리되면 아무 곳에서나 하더라고. 집안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정리됐다 싶을 때 딱 밀어넣기 때문에 정기적이지도 않아. 하지만 이분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정리됐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죠. 우리 아까 앵커로 뭐 손석희 앵커 얘기도 하고 했는데 기자들은 훌륭한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매체들 기자들도 보면 진짜 멋있는 기자들 많더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그 미디어오늘 기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미디어 관련된 무슨 특정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거를 바로 기사를 안 써요. 속보로. 비디오 오늘이 좀 그렇잖아. 약간. 근데 지금 인터넷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속보 경쟁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바로 클릭수랑 연결되고 맞다. 그 클릭수가 바로 그 회사의 그 운명과도 연결이 되기 시청률 때문에 같은 거지. 그래서 속보 경쟁이 되게 많은데 이 기자들은
그거를 계속 보고 트래킹을 하면서 앞뒤 사정을 다 보고 나중에 종합 기사를 써요. 그러면 되게 깊이가 있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인덱스. 미호가 예.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미디어 오늘에 미호 친구라는 그 제도가 생겼는데 거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언론 노조에서 하는 매체니까 너무 어려운데 미호 친구라는 제도가 특정 기사는 좀 돈을 주고 돈을 내는 특정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잘 되냐고. 안 된대요. 그래서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오마이뉴스에서도 뭐 100만인 클럽, 예, 100만인 클럽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정말 사실에 가까운 객관적인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그런 매체에 좀 우리가 돈을 내자. 좀 그쵸. 우리가 좀 투자를 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매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크게 미디어 기업들을 크게 나눠보면 콘텐츠 기업이랑 플랫폼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콘텐츠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콘텐츠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은 이제 뭐 방송으로 치면 무슨 SO들이나 네트워크 같은 예. 게. 아니면 저기 뭐 IPTV나 디스플레이하고 팔아먹는 거지. 예 그리고 그 게재주는 인터넷으로 치면 뭐 네이버 같은데요 포털이에요. 포털.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컨텐츠 기업들은 다 어렵고 망해가고 있고 그렇지. 플랫폼 기업들만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콘텐츠 기업들이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되는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백화점 있습니다. 같은 거야. 예, 예. 백화점에서 그 네. 돈 벌고 네, 거기에 맞습니다. 납품하는 회사들은 되게 힘들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듣다 보니까 우리 최 과장님이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뭐 시스템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최 과장님이 주장하고 최 과장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실제 지금 현직에서 기자로 계신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그 봤어? 그 얼마 전에 뭐 성명 같은 걸 냈는데 자기네들이 뭐 그 믿는 뭐 언론사는 요거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더라고. 네. 어디에요? 그렇죠? JTBC. 저 못 봤는데. JTBC랑 네. 손석희 네. 뉴스 그다음에 팩트 TV. 고발뉴스, 뉴스타파. 팩트 TV, 뉴스타파. 뉴스타파. 뭐 미디어 오늘 있었나? 미디어 오늘도 있죠. 거기까지 정도. 프레시안도 있었나? 프레시안까지는 오마이뉴스 안 이런 거 보고. 없고 이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야. 이 매체들을 그치. 그럼요.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우리야 뭐 젊고 사실 인터넷 모바일 프렌들리잖아. 그러니까 팟캐스트로도 듣고 뭐 인터넷으로 듣고 하죠.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컴맹이나 모맹, 모바일맹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저런 방송사가 있었어? 저런 신문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다른 리그를 뛰고 있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옛날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거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고 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거든. 그렇게 양대리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널리즘을 갖고 막 퍼나르고 수도 없이 양산해내지만 그 결론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역시 언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내 결론은 아까 얘기한 말의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 누가 사실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겠어. 지금 시민 권력이라고 해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자기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내 말은. 최 과장의 얘기에 동의하는 거고. 동의하는 거고. 아무튼 뭐 우리가 뭐 약간 좀 계속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아. 네.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 좀 뭐 사실 이 영화 지금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어떻게 아니요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저는. 그래? 예, 제가 이번에 재밌는 걸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 그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웃긴 장면이 하나 있어요. 미국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서나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한테 전화 오면 당황하잖아요. 형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치. 예. 근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어디 이렇게 계속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스페니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막 당황하면서 모멘토 시니오라 뭐 이러다가 갑자기 노노노노 네버마인 그러고 전화 끊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 전화로 외국어를 사용하면 당황하는구나. 외국인들은 외국 가서 절대 그 나라 말 잘 안 하잖아. 예. 그거 되게 불만인데 우리도 주변에 외국인 나타나면 영어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 옛날에 미국인 아는 애는 한국에 10년을 있었는데 한국말 못해. 그거 좀 짜증나죠.
우리가 미국 가서 10년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환을 하잖아. 근데 이 자식들은 계속 영화만 한 거야. 주변에 영화하는 애들만 있는 거고. 그래서 나 그거에 대해서 걔랑 술 먹다 싸운 적도 있는데 니네 미국 놈들이 그리고 이건 좀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 장면 하나 더. 전 법무장관이었던 사람한테 이제 그 칼 번스타인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일 우리 기사 아침 기사로 밤 11시 반에 전화를 해서 내일 이 기사 나갈 건데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뭐라고 화를 내냐면 그런 엉터리를 쓴다고? 그러면서 니네 사장 젖꼭지를 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써가지고 기사를 써서 그 편집장한테 보여주거든요. 편집장이 딱 읽어보더니 젖꼭지 얘기만 빼고 쓰라고. 전화한 것조차도 기사로 쓰죠. 예. 그게 사장 적국조도 사장 와이프 적국조였어. 아 그래요? 내가 기억하면 사장 와이프. 뭐. 근데 그 말이 이게 되게 젖꼭지를 떼버린다라는 게 맞아. 우리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에서 쓰는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느낌이죠. 욕 중에 하나가 그 되는 약간 것 같아요. 슬랭이죠, 슬랭. 예. 척추를 접어버린다 이거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고 반대로. 척추를 접어볼란게 반대로. 꼭지를 밀어. 그리고 요거는 좀 멋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진하면서도 좀 이렇게 웃긴 장면이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여직원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가 맞다. 그 여직원은 닉슨의 기자. 예, 그러니까 같은 기자였는지 그 닉슨의 재선 선거본부에서 일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근데 그래서- 헤어졌는데. 예, 근데 가서 이제 물어보죠. 그쪽 선거본부 인단의 그 명단을 좀 얻을 수 있냐? 그치. 구해와라. 딱 그러니까 싫다. 나 헤어졌고 그 사람 얼굴 다시 보기 싫다. 그러니까 칼 번스타인은 더 설득하고 싶어 하는데 이 우드워드는 됐다. 신경 쓰지 마라. 포기하리 하고 이제 딱 뒤돌아서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득했으면 넘어올 것 같았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잊어보라. 이거는 그치. 이쪽으로 하지 말자.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이니까 건들지 말자. 딱 오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게 딱 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읽고 있는 레드포드 앞에 그 여자가 이렇게 무슨 봉투 같은 거 하나 툭 던져주고 가요. 툭 던지고. 딱 열어보니까 이제 그 기부- 사람들의 쭉 명단이 있고 기부자 리스트였죠. 네. 아니요. 그 재선운동본부의 직원 명단이고 맞다, 맞다. 전화번호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한 아주 소스였죠. 아주 기자들다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쫓아다니는데 이제 집으로 다 찾아가요. 전화번호부에서 주소를 다 찾아가지고 집을 찾아가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쵸.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냐.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하는데 하나 잘못 방문한 거. 잘못 방문한 거 말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떤 한 여자의 그 그치. 답변이 되게 마음에 좀 와닿는데 뭐냐면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유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막 이제 좀 뭐라고 하는 거죠. 내 집으로 찾아와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라는 거냐. 그치. 나한테 그러라는 거냐. 존경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말의 의미를 아냐 니들이. 그치.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가치관이지. 네, 가치관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집으로 찾아와서 고발해라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이런 충성심에서 발로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밥줄 그치. 자기의 어떤 커리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데 거기에 방금 얘기한 부분에 네. 밥줄 이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 신념의 충돌이야. 이 사람은 신념에 대한 얘기였어요. 신념의 충돌이야. 그러니까 기자가 가진 신념과 그 대상이 가진 신념이 충돌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같은 방법인데 아까 내가 전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걸 추적할 때 올바르지 않은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기도 해요. 방금 같은. 사실 올바르지 않잖아. 그래 나는 그건 신념이라고 안 보고 그건 직업이야. 그건 기자면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거 중요한 거야. 직업적인 신념도 중요한 거야. 야, 그 신념, 나 곡 쓰는데 누가 예술혼을 불태우는구나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하면 이건 그냥 직업이거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기자라면은 그거는 그 더티 워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서울호 사건에서도 그렇지. 기레기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은 자기 직업적인 거에 충실해서 그렇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밝혀서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보다 내가 지금 알려야 되는 게 그게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거야.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떠나서 나 오히려 고통 그 겪고 부분이 사람들이 그쵸, 공감을 했지. 예. 그 부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취재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그쵸. 그 형이 아까 말한 거랑 그 부분은 충돌되는 그거는 예. 이 언론이라는 게 생긴 것부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생긴 것부터 계속 있어왔던 병폐야. 내가 보기엔 그건 필요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했지. 세월호 이거는 기자들한테도 직업윤리고 룰이 있는 건데 그걸 못 지켰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권리와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 다 존중하고 그랬으면 워터게이트 이거 못 파헤쳐지는 거야.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의 이 당시만 해도 여기서도 계속 그 경쟁 매체들 신경 쓰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얘네가 신경 쓰는 매체는 뉴욕타임즈 아니면 TV 네트워크 방송들이거든요. 몇 개 없어요 경쟁사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취재원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계속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도 너무 없는 많은 매체와 너무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다 달려들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수만 배가 되는 거야. 예 수만 배가 되는 거죠.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때와는. 그러니까 그게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 가가지고 그 포토라인 같은 게 있잖아. 거기에 서가지고 그냥 사진 다 찍고 들어가고 부딪히는 부분이고 필요악이고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 심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뭐하지? 취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 칼번 스타인이랑 바브 두어드가 취재원을 속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기도 해요.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취재원한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서 그치, 둘이 짜고서. 이 사람한테 이 내용을 이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털어놓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얘기하기 싫은 건데 근데 그런 취재 방식에 대한 고민은 이 영화에서는 일단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충돌이 아까 어떤 얘기냐면 이 기사는 성공한 기사라고 쳐. 하지만 나싱 버터 트루스에 나온 기사는 실패한 기사라고 치자고. 동일한 방법이건 아니건 간에 예. 결과가 어땠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영웅으로 남지. 결과가 어땠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잊혀진 사람들로 남는 수도 있는 거나. 그거를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게 기자라고. 그걸 신경 쓰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나싱 버터 트루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거짓 혹은 진실 그 영화에서도 이 기사로 인해서 에리카 반도렌이라는 그 CIA 요원이 자기의 신분이 밝혀지고 정부로부터 자기가 의심을 받고 그렇죠. 거의 예,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엔 인생이 마지막에는 망가지지. 암살까지 당하죠. 살해까지 당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예, 그 취재원을 보호를 못한 거죠. 국민의 알 권리랑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참 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어디까지가 알 권리인가. 그게 나는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생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검찰총장 저번에 최동욱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사생활을 그렇게 까발려서 무슨 아무리 공인이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야, 그건 왜 이거는 남이 저러건 말건 이게 뭔 이건 상관이야. 썬데이 서울이야 이런 건 썬데이 서울인데 그걸 뭐 잘했다고 뭐 이런 그건 사생활은 안 되지만 공익이나 어떤 부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생활이 희생을 돼도 나는 맞다고 봐요. 기자가 거기 뛰어들어가서 뭐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정의를 이루는 일. 그건 사실 근데 뭐하지 사실 그거가 경계에 있는 일들이 있지. 하지만 그 정도로만 세워놔도 근데 지금 유가족들한테 취재 경쟁을 한 거는 정의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건 정의가 아니야. 그거 좀 다른 케이스긴 해요. 저도 뭐 그건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에 어떤 동일한 기준이 현상에 있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만 해놓고 봐도 아니지만, 그렇게만 세워놓고 봐도 사실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안 그래? 그런 상황에 항상 맞닥뜨려져 있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자기 스스로가 추스릴 수밖에 없는 자기 개인의 권한이자 책임감, 사명감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가 정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에 최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 그것이 가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거나 혹은 무조건 찬동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기자가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인가? 우리 물론 저 상위권 영화 중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그런데 뭐 이렇게 사생활 캐고 이런데 기자가 영웅이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 근데 불의를 보고 이거를 여기에 햇빛
스로 끌어내온 기자라면 영웅 대접을 받아도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죠. 내가 보기에는 불의가 있어.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야. 그렇다면 정치적이고 뭐 역사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나쁜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기자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렇다면 나쁜 게가 근절이 되겠지. 너 기자들한테 걸리면은 완전히 쪽박 차는구나. 이거가 되면 대통령도 끄집어내리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한 기자가 자기 그 암행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널리즘에 대한 이 모호하고 이 헷갈리는 이런 경계들에 대한 거를 어렵다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좀 똑바로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계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아프지만 그래서 좀 잘 보고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암행어사가 필요하죠. 암행어사는 마패를 숨기고 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내보인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암행어사들은 마패를 목에 걸고 가죠. 뭐 중요한 좋은, 지적이네. 좋은 비유인 것 같아. 마패를 맞박에 차고 댕겨. 프리패스인 양. 어깨 힘주고. 첨언 한 부분 조금만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혼란을 겪는 거에 많은 부분이 유석이 얘기한 것처럼 정의냐 아니냐 그리고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는 부분에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공유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나타나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강한 자에게 살짝 피하거나 숙이거나 하고 있다. 전체가 다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 기레기라는 말을 당연히 들어도 싸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혹은 기자 스스로가 먼저 정말 내가 어디에 숙이고 있나 알고는 읽자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태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똑바로 봐야 될 건 봐야 돼요.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좀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댓글 게이트. 아까 우리 얘기 좀 잠깐 했었죠. 그것도 묻히면 안 돼. 이 워터게이트랑 좀 아까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 그 이 댓글 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거 좀 정리도 좀 해주는 매체가 있으면 좀 우리 서로 정말로 토스도 하고. 이게 마무리돼서 한 2년 후에 이 워터게이트를 다룬 올더 프레젠트맨이라는 영화처럼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영화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부러진 성숙도는 무너지 그런 생각으로. 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어요. 그렇지 다 사면 됐죠. 다 사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또 하나 보자고. 갑자기. 사면했지만 잊지 귀신은 않는다. 어디 갔나 얘네들 안 잡아가고. 이거잖아요. 저 남아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면을 했지만 잊지 않는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올더 프레젠트맨은 결국 워터게이트인데 게이트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게이트를 파헤치는 사람들은 이렇다. 라는 영화로 정리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음악. 그렇죠. 음악은 뭐 듣지? 우리 아까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듣죠? 레즈플랜? 네. 미스티 마운틴? 아, 그건 너무 좀 하다는데. 그렇죠. 아까 올모스트 페이머스에서 나왔던 노래 하나 듣죠? 주옥 같은 노래도.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쓰잖아. 거기 올모스트 페이머스에서 욕먹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도. 사실은 되게 좋은 분들인데 아니야. 그렇게 치부됐던 약에 취한 눈. 약쟁이로 치부됐던 엄마가 이 눈을 봐. 눈 보아 하면서 클로즈업 돼요. 눈이 두 손가락으로 눈을 딱 가리키는데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옆에 딱 얼굴을 딱 손가락으로. 저 노래 듣죠? 재밌는 웃기는 노래이긴 한데 카버 오브 롤링스톤이라는 아까 올모스트 페이머스에서 내가 만약 롤링스톤스 잡지의 커버 모델이었다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닥터 후게.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노래인데 이 노래 재밌으니까 좀 분위기도 좀 띄울 겸 내가- 커버 오브 롤링스톤. 내가 만일이네. 내가 만일. 그렇죠. 내가 만일 롤링스톤의 커버 모델이었다면. 그걸 막 부르면서 아까 스틸워터 밴드들도 막 노래하고 그러죠. 네. 네. 닥터 후게 커버 오브 롤링스톤 듣겠습니다. 롤링스톤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Hey Ray, hey Sugar, tell them who we are. Well, we're big rock singers, we got golden fingers.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